몇 년 전에 중국 북경의 자금성에 갔을 때 이처럼 거대한 궁궐에서 수억 명의 인구를 제 맘대로 부리고 살던 황제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에 드는 미녀를 수천 명 거느릴 수 있고 원하는 음식이나 물건은 신하들이 알아서 대령하니 이보다 더 좋은 생활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웹소설 알브레이트 일대기를 보고서 그런 부러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황제도 얼마나 많은 고뇌와 노력을 쏟아야 하는지 아주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었거든요. 대륙의 모든 영주와 백성이 두려워하고 드래곤과 몬스터마저 박살낸 무적의 황제를 괴롭힌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죠. 알브레이트는 칼테른이라는 작은 지방을 관할하는 영주의 아들이었습니다. 15살에 불과하지만 어릴 때부터 무술과 무기 훈련을 받았고 체격도 좋아서 또래 젊은이들을 이끌고 온갖 악행과 비행을 일삼던 망나니였죠. 알브레이트는 마을 주민 에리크의 소를 죽인 벌로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두드려 맞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리크를 찾아가서 고문을 한 끝에 죽게 만들죠. 집으로 돌아온 알브레이트는 갑자기 30대 한국 직장인 남자로 빙의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알브레이트는 에리크를 죽인 사건으로 영지 밖으로 추방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알브레이트가 살던 시기는 정해진 법도 없고 교육받은 이들도 손에 꼽을 정도라 힘센 놈의 말이 곧 법인 시기였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진 대륙 곳곳에서 수많은 영주들이 영지 지배권을 주장하며 백성들과 땅을 지나는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뒀죠. 심지어 용주의 기사들이 강도를 가장해서 지나가는 상인들의 물건까지 탈취하는 시기였습니다. 절대 왕권이 없는 시기였기에 중소규모의 영주들이 다투다 사라지거나 합병하는 경우가 잦았고 백성들은 잦은 전쟁과 과도한 세금으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흡사한 시대였죠. 무기와 갑옷만 챙겨 길을 떠난 알브레이트의 첫 희생물은 도적 집단이었습니다. 알브레이트는 에른스트라는 기사를 반으로 쪼개 죽이면서 수직 절단자라는 닉네임을 갖게 되는데요. 이 닉네임은 알브레이트의 대명사가 돼서 공포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알브레이트는 로이베이크 시의 도둑 길드를 지배하는 루트거에게 이용당하다가 루트거의 배신을 깨닫고 길드를 박살내면서 명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알브레이트는 다양한 도시와 다양한 사람들의 음모와 계략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게 되고 세계를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중반부로 들어서면 전투의 스케일이 수천에서 수만 명이 대결하는 전쟁 형태로 발전합니다. 알브레이트는 개인의 압도적인 무기가 아니라 부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대 운영 전략, 또 병참 보급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죠. 이처럼 중세 봉건 군대 시스템에 현대적인 부대 운영 방식을 도입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알브레이트의 무력은 전투의 승리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정규군 편제가 아니라 병사들의 숙련도가 크게 떨어지는 시대여서 지휘관끼리의 싸움 결과가 군대 사기를 좌우했거든요. 전투 규모가 커지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야인왕과의 전투에서 포로 4,000명을 잡았지만 그들을 먹일 군량이 없어서 모두 죽입니다. 벨로스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둔 후에 본보기로 포로들을 모두 죽이죠. 잔혹하지만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알브레이트는 드래곤 사움카리우트를 만난 순간 자신의 초인적인 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는 드래곤 카이제리우스의 화신이었던 거죠. 인간으로 환생한 카이제리우스는 세상을 어지럽힌 드래곤 바헤리우스를 죽이고 알브레이트는 카이제리우스의 대를 잇는 후손이 되었던 겁니다. 알브레이트는 이제 드래곤 슬레이어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정복지를 늘려가면서 자신도 다른 영주들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알브레이트의 고민은 커져만 갑니다. 고향이 다른 영주들의 침입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알브레이트는 대륙을 정복해서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알브레이트는 다양한 병과로 구성된 수만 명의 군대 지휘권을 유능한 장수들에게 양도합니다. 포로 관리, 세수 관리, 경제 활성화,
식량 해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늘어나고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현실감은 강화되지만 판타지 소설로서의 재미는 감소하고 지루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마침내 대륙의 모든 라이벌들을 꺾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만 알브레이트는 새로운 고뇌에 빠집니다. 바로 후계자 문제 때문인데요. 왕비인 로자문드는 무자식인데 비해 후궁인 마리아는 계속 공주들을 낳았기에 후계자 정통성 문제로 인한 왕국의 분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비롯해서 후계자의 정통성 때문에 무너진 왕조는 꽤나 많으니 이런 고민은 당연한 것이지만 판타지 소설에서 이런 궁중비사까지 짚는 것은 좀 오버스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리얼리티 강화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잡스러운 내용 분량이 너무 많아서 흐름이 끊기거든요. 한자와 나오키 같은 경제 소설이라면 오히려 리얼리티를 강화하겠지만 판타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알브레이트가 황제가 된 후에는 뱀파이어, 오크, 트롤, 고블린 등의 몬스터들이 인간들을 위협합니다. 이들은 기존 영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서 알브레이트조차 전투 중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이때 웨스카드가 엘프들을 이끌고 나타나서 몬스터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드래곤 바이리우스의 음모가 만든 여파라는 사실을 밝히고 차후 인간들 사이에서 마법사가 태어날 것이니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에필로그에서는 2부 불꽃의 기사의 주인공 아이젠 리터가 등장합니다. 아이젠 리터는 알브레이트의 측근이던 리샤르 백작의 서자로 기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몬스터들이 등장하고 주인공이 마법을 쓴다는 점에서 불꽃의 기사가 더 재밌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브레이트 일대기는 판타지 장르라는 뷔페 안에 다양한 요리를 차려놓았습니다. 드래곤을 비롯한 몬스터들이 등장하고 중세 봉건제도, 십자군 전쟁, 종교혁명, 도시상인, 기사단, 각종 길드 등이 유기적으로 얽힌 가운데 정치, 경제, 종교, 도덕이 얽힌 문제를 조명합니다. 이 소설의 재미는 뭐니뭐니 해도 알브레이트의 압도적인 무력인데요. 중세형 먼치킨인 셈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이라 먼치킨류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주들의 봉토관리나 군 운용 전략은 중세 봉건 시대와 다름없지만 주인공이 현대의 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술술 해결한다는 점도 독특합니다. 알브레이트 일대기는 망나니에서 영웅, 영웅에서 왕, 황제이자 용의 화신으로 거듭나는 한 남자의 여정과 그가 펼치는 전쟁, 정복, 치국, 평화의 서사시입니다. 먼치킨 유형의 전개가 아쉽긴 하지만 주인공의 내적 고뇌와 성장, 용서와 구원, 군주의 숙명과 이상, 판타지적 상상력이 고루 구현되어 있어서 읽어볼 만합니다.